국내 이제 이북 시장이 사실 못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DRM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DRM도 있고, 네. 근데 DRM이 사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DRM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책을 안 읽어요. 배우면은 사람들이 너무 어떤 최신 하드웨어 스펙 때문에 이북보다는 태블릿 기반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북 컨텐츠 자체가 많이 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가 많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이제 어떤 특정 책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북을 먼저 뒤지거든요. 좀 싸니까. 네. 그러면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 책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같이 나오는 책이. 근데 보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동시 발간을 많이 하더라고요. 발간을 해놓고 오히려 그 아이북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물책이랑 이북을 같이 주는. 맞아요. 그때가 되죠. 그러니까 이북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워낙 책을 안 읽는 건 뭐 둘째치고 지하철에서 보면 다들 게임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원하는 책이 원하는 시점에 안 나오니까 한 번 그래버리면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갈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책 선정하는 거 같지만 그 정진호님이 쓰신 거 있잖아요. 네, 솔로그림입니다. 예, 그거를 한번 이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이북은 나름 이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물책을 결국은 뭐 했는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이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방팔방 이 책 저 책 다 뒤져봤어요. 근데 있는 책이 50%도 안 돼요. 이북으로. 맞아요. 그래놓고 이북이 안 된다 그래. 그거 뭐 어쩌라고. 근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빛에서 나온 책인데 네. 한빛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북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곧 나올 거예요. 제 책 같은 경우에는 한빛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다음에 이북으로 했는데 이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종이책 시장을 갉아먹을까봐 그러니까요. 그게 좀 근데 걱정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CD와 그 음원 시장이 똑같은 거예요. 네. 처음에 다 CD가 안 팔릴까봐 겁내면서 음원 시장을 막으려고 그랬다고. 네. 근데 지금 다 뒤집어졌잖아요. 책도 그런 단계로 아마존이 만약에 들어오면 그런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수급률이 좀 빨라졌고 아주 큰 출판사가 아닌 이상이야. 작은 출판사들은 거의 한 일주일이면 전자책을 변환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전자책은 싸야 된다는 게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종이책은 그래 종이책이니까. 근데 사실 전자책은 돈이 안 드나. 그것도 다 사람 노가다고 실물은 없지만 그거 다 노가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로 되는 건 돈을 안 내서 된다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글을 쓰다가 올리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삭히고 에버노트에다 박아놨는데 그거 쓰면은 반발하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정말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는 소프트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으나 알맹이나 있으나 에너지가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물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한다는 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무상으로 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그 SF 소설이라든지 묵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한참 나왔을 때 판타지 소설 텍스트로 돌아다니는 텍스트로 돌아다니거나 텍스트를 만들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천리안에 나온 눈이 연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긁어서 보던 게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네. 이제 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북 유통이나 네. 책 유통이 아니라 좀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1편을 내놔. 1편 무료로 뿌려. 그 다음에 호응을 봐서 2편이 나와. 2편이 유료예요. 근데 값이 조금씩 올라가요. 편이 갈 때마다. 네. 근데 내가 인정 못 받아서 안 보면 끊는 거야. 다음 편 없어.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그 아이디어인데 그냥 아이디어. 그 대변인은 아니지만은 국내에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하겠죠. 없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북으로 해서 일본을 무료로 뿌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건 너무 되게 만화책 같은 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이제 저희 시장은 재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면 더 달라질 거고 아마존 들어오면 달라질 텐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예전에 전자책은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전자책만으로 출판되는 책들이 볼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종이책으로 된 책들이 한번 컨버팅이 돼서 나오게 되면 일단 신뢰가 들어가죠. 맞아요. 그 책에 대해서. 종이책이 나왔었던 건데 그럼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전자책을 사는 거야. 그게
매칭이 되는 거야. 근데 종이책으로 안 나온 책을 갖다 전자책을 내가 돈 주고 사려고 하다 보면은 왠지 이거는 종이책이랑 실물이 없는 거를 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그냥 텍스트 덩어리를 사게 되는 맞아요. 거니까 무형이잖아요. 이게 근데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자책을 이렇게 만들었던 회사에서도 예쁘게 안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 초기에 이북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웰 콘텐츠라든지 그런 전자책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나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편집자 제대로 쓰고 고민을 많이 해서 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 뭐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먼저 나왔었는데 인기를 얻으니까 역으로 종이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거의 최초 사례거든요. 그런 시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전자책은 종이책이랑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가벼워지고 분량도 작은 게 연재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0페이지 정도씩 계속해서. 처음 뭐 전자책 얘기가 나오다니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 앱북도 있잖아요. 앱북이죠. 그러니까 이북이 아니라 앱북. 네. 앱으로 만든 책들. 그 시장이 정말 안 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인터랙티브 북이 이제 어린이용 책으로는 많이 성공하는 책도 제법 있고 네. 어린이용인데 잡지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어떤 거요? 잡지. 아까 잡지 있는데 오히려 잡지가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초반에 좀 시선은 많이 끌었는데 반짝이었죠. 그러니까 네. 초반에 시선 끊었는데 지금 다 접고 있잖아요. 또 오히려 잡지들이. 참 그 딜레마인데 인터랙티브 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또 사족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은. 과연 액션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웅진이라든지 핑크빅이라든지 꽤 많은 회사들 전자책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동화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자책으로 컨버팅 참 많이 했었죠. 많이 시도를 하고 손익분기점은 거의 못 넘었습니다. 뭐 참 책 시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출판사들 많이 문 닫고 한다고 그러는데 네. 아마존이 들어온다고 한국에서 장사가 될까? 나는 그것도 계속 의심스럽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네. 일정 이상의 매출은 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쟤느라 못 들어오는 건가 이 생각도 있고. 아까 좀 희망을 보는 게 아니 전자책 용으로다가 가벼운 시리즈라든지 아니 연재물로다가 교양이라든지 그런 수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 조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같이 해요. 추가하는 공도 있잖아요. 예. 뭐 리디 스토리라든지 이런 데들도 연재식으로 하는 것들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네이버 북스에서도 월화수목금 웹툰 연재하듯이 글들이 올라오면 그것들 묶는 것들 다음 스토리볼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텍스트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텍스트 컨텐츠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복사, 복제. 그렇죠. DR이 저는 이북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복제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북이라는 단말기 안에 붙으면. 습관이 좀 어때요? 아니 뭐 그래도 300번 하면 캡처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300번 해야 되잖아. 이제 그 누군가는 그런 노가다는 사람 분명히 있긴 한데. 써봤어요. 네. 제가 사가지고. 야, 제가 아이패드로 스티브 잡스 책을 샀는데 단말기에서 보고 싶은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그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다 해서 뿌리는 거는 만화책밖에 없더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해서 뿌려주시는 거는 만화책밖에 없고 그 열정을 만화책을. 나머지들은 그렇게 뿌리는 책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저도 검색을 많이 해보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래도 없어요 거의. 국내에서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뭐가 안 된다 뭐가 네. 나쁘다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해외 나가면 또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좀 시야를 넓혀서 그래서 영문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글로벌이 바로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네, 있고. 뭐 글로벌은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눈을 밖으로 많이 못 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사례도 있어요. 국내에서 책을 출간 안 하고 해외 출간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장사가 된 분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안 있지만 해외에는 또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 저도 아이북스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전자책 출판사를 등록을 해놨어요. ISBN이라면 아마존에 바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국내에 책을 팔아볼까 생각하고 있고 뭐 끊임없이 시도하고 고민하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전제는 네, 저희가 해외에 책을 출간해볼 거라 생각하는 거는 해외 시장이 넓으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런 전자책 단말기에서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리디북스, 교보북. 교보북스, 또 있죠? 교보파크 구글북스도 이제 다 되고 있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얼마든지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책을 본다는 게 뭐 내가 사놓고서 맨날 들고 다니고 귀찮게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 것도. 저 리디북스 사랑해요. 리디북스가 별로네요. 제가 북큐브를 엄청 좋아하다가 리디북스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리디북스가 확실히 책을 저는
한 지금 요게 3권 요즘에 그룹이 돼요. 네. 그래서 3권이 이제 묶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3권이고 이제 지금 원래 산책은 한 10몇 권 되거든요. 네. 이게 좋은 게 단말기 5개까지 묶어서 단말기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보다가 네. 태블릿으로 보다가 그렇죠. 이 태블릿 보다가 아이패드로 보다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패드 침실에 전용 단말기를 깔려 맨날 베개 밑에다 깔아놓고 자는데 그럼 아이패드에서 보다가 또 다닐 때 얘 들고 가면서 보다가 그럼 뭐 화장실에서 또 폰을 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파워창을 안 넘겼는데 이 파워창을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넥서스 5에서 4시간 전에 읽었던 페이지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책을 넥서스에서 읽다가 지금 4시간이 지나서 아이패드에서 키니까 근데 이거 시간이 최근에 나온 거 아세요? 아, 그래? 몇 시간 전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럼 최근에 읽은 페이지고 이어보기만 페이지. 네, 원래 최근에 본 걸로 나오다가 저도 오늘 열어보고 났어요. 이틀 전에 여신 거, 이틀? 이 자체가 독서 기록도 돼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읽었던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 책 읽는다는 경험을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놓고 디바이스는 뭐가 상관없는 거예요. 책을 들고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좀 책을 편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공유 기능, 그리고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리디북스만 사실 그런 거 아니고 교보북을 가도 다 똑같아요. 기능은 웬만큼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요. 그리고 크레마를 가도 크레마는 좀 특이하죠. 이제 크레마는 여러 그 이북 회사들이 합쳐서 만든 거니까. 그래도 리디한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써보셨겠지만 나오자마자 이거 다 써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디가 제일 빠르게 제일 잘 만들었었어요. 하긴 뭐 사람들이 그렇긴 원하는 것들, 북마크기니 뭐니 다른 뭐 교보문고에 만들지도 않았었어요. 그렇죠.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인제에 들어왔죠. 그렇죠. 교보도 6권 있어. 근데 교보가 책이 많으니까. 저는 구글 써요. 구글북. 구글북스 책 사시는 거 많이 오, 봤는데. 사신 거예요, 여기다? 네. 오. 보여 조금 들어서 여기 앞에서 놔주세요. 갑자기 얘가 화면이 너무 밝아. 나도 화면 밝게 높이려고. 아, 평생 남의 일만 할 거야 이런 거 아이엘 책이죠. 멋있고 어둡다. 아이엘 좋아하겠네. 이러면 액정 비교 되는데. 어둡게 됐다. 제 책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전자책 이북. 그렇죠. 이북 리디북스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이 좋고 리디북스 장점이 그거 들어있잖아요. SF 고전 소설들이 무료잖아요. 화성침공 무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씩 재미를 익히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런 걸로 볼 때 장점이 노인분들, 확대. 노안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침실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밝게 해놓고서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책을 읽는다는 그 경험이랑 그 재미 자체가 그리고 이어져 가는 것들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보 말고 구글북스에 네. 그 걔네가 그거 하잖아요. 도서관 스캔. 예, 가고 있죠. 구글북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네. 정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구글 플레이북에 보면 네. 미니가 나왔었군요. 갑자기 봤어요. 다 나와. 네. 제가 보시면은 넥서스 매뉴얼이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넥서스 매뉴얼이 있어요. 몰라요. 물론 영문판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고전들은 당연히 있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모 고등학교의 점심 레시피예요. 오. 이런 걸 스캔을 해서 구글 애들이 올려놨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괜찮네요. 이게 전자책 미디어들이 별얘기 다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쌓아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했지만 괜찮아요. 저도 플레이북으로 좀 봐야겠네요. 이 플레이북을 검색을 해보시면 네. 재밌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바로 스토어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그 PDF 문서들 얘도 지금 그런 레시피예요. 얘도 그런 레시피고 제가 한동안 레시피를 좀 모으려고. 그게 PDF죠? 그렇죠. 얘네가 전자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스캔을 해서 넣는 거거든요. PDF는 이제 그건 안 되잖아요. 밑줄 치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컨텐츠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확대 축소도 돼요. PDF다 보니까.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얘네가 그 짓을 한다더니 정말 하는구나 이거를. 물론 영문밖에 없어요. 그거는 단점이니까 좀 머리 아프긴 한데 그래도 희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어요. 진짜 도서관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이북이 그래도 못 사겠다,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책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책을 보는 게 먼저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책을 빌리잖아요. 그것처럼 전자책에서도 굳이 도서관 안 가시더라도 빌릴 수 있는 게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기기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앱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회사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이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메키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 메키아. 그래서 저도 네. 따라본 것 같아요. 메키아는 웅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막 웅진 싱크비 뭐 이런 쪽 도서는 꽤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저도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도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책 책들인데 도서관이에요 말 그대로. 도서관이라서 전자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가입되어져 있는 대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뭐 경기도 도민이시면 경기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데를 확인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돼요. 그죠. 그 도서관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죠. 네. 가입하고 터치 누르시면은 책이 올라와서 대여가 가능한 거죠. 그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북은 네. 이북이잖아요. 네, 이북이죠. 근데 대여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대여를 하면 네. 그게 끝날 때까지는 또 대여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전자책 사업을 했어서 아는데 네. 네, 파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영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 라이센스 카피가 아니고 라이센스도 아니고 네, 전자책이라고 해서 복사가 가능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전자책을 우리가 5권을 도서관에 판다. 네. 그럼 그 회사에서는 5권 종이책 파는 거예요. 똑같아요. 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 3개당 얼마, 뭐 4개당 얼마, 뭐 이렇게. 뭐 전사 전 직원 1000명이 보고 싶다 네. 하는 경우에는 1000권의 카피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할인율이 들어가가지고 DRM 조성원에서 들어가게 되죠. 장점이라면은 직접 받아 반납을 안 해도 그렇죠.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이 끝나는 거. 기간이 지났으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디만 있으면 국내 책을 대여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장점. 온라인으로 된다는 거 장점이 네. 일단 뭐 국내외 구분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거죠.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우리 책 보는 문화. 야 오늘 이북 얘기 정말 길게 했어요. 전 이북이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줄 몰랐는데. 할 게 더 많아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이북 출판사에서 한번 나오시겠다 그랬었고요. 네, 컨텐츠 얘기도 했고 기계 얘기도 했고 근데 오늘 기계가 이제 좀 유명세 탄 몇 개 기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다음 기회에도 그런 그런 이북들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네. 저는 이제 크레마 샤인하고 사실 쌤을 좀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킨들파이어 그 최신의 킨들파이어래 그 페이퍼 화이트 최신 버전은 과연 얼마나 액정이 좋은지 써본 네. 사람으로서 킨들을 되게 궁금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고래랜드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교보에다 이게 쌤2 나오면 나오기 좀 직전에 좀 가져오면 어떨까?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 수도 있다고. 예. 그럼 여기서 이북 얘기를 좀 한번 예, 이번 얘기 여기서 마치죠. 예.